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00250입니다. 제약이니만큼 코로나 관련 이슈와 무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지배 구조 등 다른 기업과 달리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의 흐름으로는 2019년 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인데요. 2018년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2019년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가장 높게 기록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다만 최근의 실적은 코로나의 영향인지 매출도 이익도 모두 크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은 코로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빠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이슈와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삼천당 제약의 이슈는 당연히 코로나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코로나 경구 백신에 대해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건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후보물질 SCD-101B를 도출하고 원 개발사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 내용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 개발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홍보팀에서 그냥 언론에 전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 후보물질이라고 하는 SCD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삼천당 제약 외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SCD라는 명칭이 삼천당에서 따왔다고 본다고 하면 삼천당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천당에서 공동으로 의뢰할 만한 기업의 형태나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봉을 기준으로 금요일만 보게 되면 주가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본질에 다가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연간 단위인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먼저 보게 되면 삼천당 제약은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DHP 코리아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삼천당 제약 자체의 사업 목적은 의약용 약제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계열회사 관련 내용입니다. 이름만으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모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소화라는 기업이 지배기업인데요. 실제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소화가 최대 주주이고 윤대인이라는 분이 또 다른 주요 대주주인데, 이 윤대인이라는 분 역시도 소화의 지분을 72%나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은 윤대인이라는 분과 관련된 오너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오너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오너그룹 일가의 관련 기업인데요. 삼천당 제약의 지배 구조를 파헤친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윤대인 회장,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소화의 최대 주주이자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도 주요 대주주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일송학원 창업주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일송학원은 섬신병원 등 주요 병원과 함께 한림대 의료원은 물론 주요 의료기관을 예하에 두고 있는 법인인데요. 그러니까 주요 병원과 함께 의약품 제조기업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왼손으로 만든 약을 오른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같이 한 지붕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데, 2011년 약사법에 친족도매 거래 제한법이 신설되면서 제재가 생겼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핵심은 관계를 2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삼천당 제약과 관계사들은 조카와 삼촌이라는 2촌 제한 규정을 교모히 피해가는 형태로 거래 형태를 바꿨다고 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이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일반인으로서는 생각이 드는 수준인데요. 공정거래나 시장경제와 같은 윤리나 철학은 버리고 기업의 주주로서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삼천당 제약은 안정적 매출처를 태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금수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수저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같은 삼천당 제약의 제품별 매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의약품 기업이기 때문에 기타 관련 매출이 모든 부분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분류별로 비중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과용 제품이었습니다. 무려 전체 매출에서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것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삼천당 제약의 유일한 자회사 DHP 코리아였습니다. DHP 코리아의 경우에는 일회용 점안제가 주력 제품이며 국내 점안제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을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2019년 매출을 보게 되면 604억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2004년에 삼천당 제약의 안과용 제품 전체 매출이 10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안과용 제품에서 DHP 코리아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 안과용 제품 자체가 삼천당 제약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삼천당 제약 전체에서도 DHP 코리아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삼천당 제약의 숫자를 좀 더 자세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18년에 조금 줄었다가 19년에 늘었는데요. 이에 대해 18년 보고서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안과용 제품 매출이 18년 900억 수준에서 19년 1000억을 넘기며 성장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이 나빠진 것이 일회용 저만제 등의 매출을 끌어올린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원가율을 보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데요. 47% 수준의 원가율이 19년에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안과용 제품의 매출이 늘었던 만큼 관련 제품의 원가율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판관비였는데요. 판관비를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꾸준히 상승해온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가 되지 않았던 판관비의 비율이 19년에는 45%를 넘겼습니다. 특히 19년에 많이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경상연구개발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함께 판매비 역시 60억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의 증가에도 매출의 증가세 덕분에 영업이익은 그 숫자도 비율도 크게 좋아졌는데요. 150억대의 영업이익이 250억을 넘겼고 영업이익률도 10% 수준을 다시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 외활동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는 다르게 기타 손실이 꾸준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년만 보게 되면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과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각각 30억 이상 기록된 것이 전체 기타 손실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금융수익이 꾸준하게 금융원가보다 높게 기록되고 있어서 영업이익의 훼손을 조금은 막아줬고요.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10%가 넘는 196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19년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매출은 19년에만 크게 상승했지만 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증가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할 것 없이 양쪽 계정 모두에서 증가했는데 유동자산에서도 금융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었고 비유동자산에서도 금융자산의 증가가 전체 자산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금융자산은 사업의 본질과 조금 괴리가 있어 보여 아쉽긴 했었는데 무형자산 역시도 전체 비중 자체는 높지 않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자산의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유동성 사채가 18년부터 나타나서 증가 추세인 것과 함께 비유동 부채의 사채도 증가했는데요. 다만 자본 청구에 비하면 부채가 높은 비율은 아니라서 부채 비율로는 안정적 수준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확인한 대로 2020년에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는데 2020년의 관련 숫자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품별 매출을 보게 되면 비교 대상이 연간임을 감안할 때 75%가량의 매출이 안정적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접근하면 상생제 매출도 크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매우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호흡기에서도 내수 같은 경우 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소화기계 역시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안과용제의 경우에는 수출은 부진했지만 내수 같은 경우에는 내수 전체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소염제 역시도 내수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호흡기용 수출과 안과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성장했다고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확인한 DHP 코리아의 실적이 여러모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실적은 나빠졌지만 자산은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금융자산의 증가가 자산 증가에 영향을 끼쳤고요. 이에 반해 부채는 감소했는데 유동부채의 감소, 그 중에서도 매입채무의 감소와 함께 유동성 사채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유동에서도 사채의 감소가 있긴 했지만 비유동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본을 보게 되면 2020년에 지분 발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영업활동에 따른 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손익을 보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기준도 분기 기준도 모두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가율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는 3분기까지 40%가 안 되는 원가율이었고 3분기 원가율이 2019년에는 특히 낮았었지만 올해는 모두 40%가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감소로 인해 원가율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판관비는 더욱 나쁘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숫자도 증가했는데 비율은 무려 매출액 대비 50%가 넘는 판관비의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정리하면서 봤던 판관비의 비율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3분기에는 무려 매출의 60%까지 달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역시나 증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경상개발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판매비 역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그 비율이 고꾸라진 수준인데요. 20%를 바라보던 영업이익률이 누적 기준으로는 6% 수준이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1%는커녕 0.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영업이익, 적자가 아닌 게 다행인 수준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타 손실은 크게 기록 중이지만 금융활동에서는 금융수익이 높은 모습을 꾸준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기타 손실로 인해 3분기만 보면 단기순손
손실을 기록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4분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누적 기준으로도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단기순 손실이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까지의 삼천당 제약을 보게 되면 코로나 관련으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관련 진위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보만 흘러나온 상황이라 크게 주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삼천당 제약의 관계기업, 그러니까 모기업을 통한 의료계 네트워크와 함께 자회사의 안과용 제품 매출 호조가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의료영업 전반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제약의 판매 둔화 등으로 인해 2020년의 실적은 부정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먼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삼천당 제약의 최고 수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상황을 보게 되면 3만원대 중후반이 적정 주가로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바이오가 주목을 받는 장세에서 조금씩 올라 작년 연말 이루어지던 주가의 2배 수준인 7만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실적 등 여러가지로 살펴봤을 때 개별 종목의 힘으로 2배 수준까지 올랐다기보다는 바이오 전반이 주목받는 장세, 유동성이 풍부해진 모습에 더해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하면서 지금의 주가까지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따라서 바이오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코로나 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관련된 옥석을 가리는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빠진 상태가 적정 주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보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